이번 사연은 대를 잇는 것이 며느리 돌이라며 40 넘은 며느리들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하는 시부모님에게 시댁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집안인지 알려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결혼한 지 10년 넘었고 아이 둘 키우며 맞벌이하는 여자입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이에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저는 미모의 분식집 아줌마예요.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니 몇 년 전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글을 적고 있어요. 그때 시댁에서 코미디 프로그램 몇 편 찍었네요. 시댁은 가족 간의 우애를 상당히 중시하는 분위기예요. 시부모님 말로는 가족끼리 우애가 깊고 똘똘 뭉쳐야 각자 사회생활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해가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핏줄끼리 똘똘 뭉치는 것이고 며느리들은 핏줄이 아니니 희생해야 한다는데 그런 것을 좋아할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요? 시부모님, 아주버님, 남편, 신우는 자기들끼리 TV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어도 저와 동서영님은 부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와서 잔소리를 하고 나가셨죠. 그 사람들 머릿속에 며느리는 가족이 아닌가 봅니다. 참 앞뒤 안 맞는 소리를 잘하는 사람들. 첫째를 낳고 조리원에서 퇴원한 지 며칠 안 돼요. 시댁 어른들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식사는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거나 음식을 배달시킬 줄 알았는데 결국 제가 식사를 차렸죠. 시어머니가 오시는 길에 장을 봐왔고 저와 함께 식사를 차렸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함께 식사를 차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시어머니인 척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남편이 설거지를 하려고 했지만 어른들 눈치가 보여서 그냥 제가 설거지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일이 정말 두고두고 짜증났어요. 둘째 낳고 얼마 안 되었을 때도 시댁 어른들이 왔고 시할머니와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자고 가기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시부모님은 제가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시댁 어른들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축복해주기 위해 일부러 저희 집을 방문했으니 그분들에게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때는 제가 어리기도 했고 어른은 무조건 공경해야 할 상대라고 생각할 때였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시댁에 자주 방문하지 않는 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아주버님 가족은 저희보다 시댁에 자주 방문했는데 제 앞에서 동서형님 칭찬을 많이 했어요. 자주 찾아온다고요? 형님 얘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는 형님 앞에서 제 칭찬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제가 나가서 돈 번다고요. 형님은 주부로 살고 있거든요. 시어머니는 결국 저와 형님에게 돌려가기를 시전한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시댁의 집안에 대해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 대대손손 벼슬을 많이 했던 가문.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이고요. 가진 것도 없어서 자식들 결혼할 때 땡전 한 푼 지원해주지 못했으면서 말이에요. 신우는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시부모님은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라서 신우가 좋은 데로 시집 간 것이라 하더군요. 신우는 제가 봐도 착하고 예쁘고 똑똑한 여자거든요. 그래서 좋은 남편을 만난 것인데 시부모님은 그게 다 본인들이 잘나서 그런 거랍니다. 저는 딸 둘을 낳았고 아주버님은 딸 하나만 낳았어요. 시아버지는 손자가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와 형님 앞에서 말이에요.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대가 끊겨서야 되겠냐고 하시며 몇 년 전부터는 저와 형님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하시더군요. 저와 형님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를 하시는지. 아이를 낳으면 저는 장사를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아들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아들이 아니면 하나 더 낳아야 하고요. 결국 시아버지는 큰아들인 아주버님에게 밖에 나가서 아들 하나를 낳아서 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형님 표정 장난 아니었어요? 형님이 착하니까 그렇게 넘어간 거지 만약 저였더라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어머니도 아들 타령을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여자이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다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형님을 조용히 불러
아들을 하나 낳으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형님은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아기를 낳겠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옛날에는 여자 나이 50에도 아가 잘만 낳았다 이러셨어요. 시어머니가 이러니 시아버지는 더 기고만장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 모이기만 하면 며느리는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다. 이런 말씀을 몇 번씩 하셨어요. 언젠가부터 시아버지는 저와 형님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를 하시고는 대답을 강요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옛날에 며느리들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자식을 낳았다고 하시더군요. 형님은 참다 못해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양반집에는 하인들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아기를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형님의 말을 거들었죠. 저는 아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가난한 시댁 만나서 딸 둘밖에 못 낳았어요. 이렇게 한탄을 했더니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면서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 후에도 시아버지는 어찌되었든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저와 형님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무슨 뼈대 있는 가문이 이렇게 어렵게 사냐고 시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좋은 가문에서 자란 아버님이 술 드시고 주사나 부리는 추태를 보이시냐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안 갚아서 자식들이 돈을 대신 갚아준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옛날 양반들은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남에게 빌린 돈을 떼먹는 짓은 안 했다고 했습니다. 교회 핑계대고 제사도 안 지내는 집안이 무슨 놈의 뼈대 있는 집안이냐 했죠. 아버님은 늘 우리 집안이 양반 집안이라고 하시지만 다들 하는 행동을 보면 천민들 같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당장 다들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한동안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대요. 그런데 교회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지만 시부모님은 그 후에도 제사를 지내지는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심술이 나서 저와 형님을 골탕 먹이고 싶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제사를 부활시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제사를 지내신다면 잘 도울게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형님과 전화로 시어머니 흉을 봤어요. 얼마 후에 시댁에 전부 모였는데 시어머니가 또 제사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가 귀찮다고 없애버린 제사니까 앞으로 어머니가 잘 지내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 며느리들이 해야지 무슨 소리냐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교회 핑계대고 제사를 없애버린 며느리를 조상님들이 용서하겠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시아버지가 나서서 시어머니를 비난하셨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교회를 다녀도 제사는 지내라고 했잖아.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시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죠. 어머니가 제사를 안 지낸다고 했을 때 아버님은 그걸 보고만 있었으니 아버님은 나중에 조상님들을 무슨 낯으로 뵐 거예요? 두 분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이제부터라도 두 분이 직접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 시부모님은 진짜로 제사를 두 분이 준비하고 제사를 지냈어요. 저희는 제사 시간에 맞춰 시댁으로 가서 참석만 했는데 형님은 명절에도 어머님 아버님 차례 음식 다 하시면서 죄를 뉘우치세요. 이러는 거예요. 한바탕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시부모님은 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지난 명절에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제사를 언제쯤 넘겨줄까 하시더군요.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힘 닿는 데까지 지내시다가 제사 넘겨주세요. 그럼 제사 넘겨받아서 제가 바로 없애버릴 테니까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통쾌하고 재밌는지 시어머니는 얼굴만 빨개지고 말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이후로 시부모님은 저와 형님에게 아들 낳으라는 강요도 하지 않으시고 제사 가져가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형님과 통화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며느리들에게 괜히 시비를 걸지 않았으면 지금보다 더 사이좋게 지냈을 텐데 형님과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요즘 세상에 집안 가문 이런 걸 도대체 왜 따지는지 잘 모르겠네요. 시부모님은 그냥 심심해서 며느리들을 괴롭히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많은 게 양반 아닌가요?
자식들 경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대를 이어야 한다고 자꾸 며느리들 스트레스를 주시는데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자기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짜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형님과 가끔 통화하면서 이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곤 해요. 그러면서 저희 둘이 깔깔거리며 웃기도 합니다. 시부모님은 경제력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가문을 내세웠나 보네요. 사람이 가진 능력만큼만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가 봅니다. 남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내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